네, 여러분 지금 그 능동편 이제 듣고 이제 수동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수동편은요, 완전 불완전해서 이 수동태에 대해서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 문장들을 보면은 여기 문장들 보면 됩니다. 이 밑에 문장들 다 수동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풀 연습 문제도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동태 문장들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공식화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게 무슨 소리냐? 삼형식 수동태는 일형식이다. 자, 따라해보세요. 삼형식 수동태는 일형식이다. 오케이? 사형식 수동태는 여기가 중요해요. 사람이면 삼형식, 사물이면 일형식이다. 이거는 선생님이 이따가 이해를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오형식 수동태는 이형식이다. 지금 선생님 적은 이 빨간색으로 쓴 글씨들 있죠? 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은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공식입니다. 수학보다 쉽잖아. 그치? 수학은 뭐 진짜 곱셈 공식만 해도 엄청 많은데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 내용들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삼형식 수동태는 일형식이고 사형식 수동태는 사람이면 삼형식, 사물이면 일형식, 오형식은 왜 이형식인지를 쌤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래서 능동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능동일 때 일형식이 뭐였지? 주어 동사로 완전. 삼형식은 뭐였지? 목적어까지 있어야 완전. 이형식은 뭐였지? 동격의 느낌. 그래서 저번 강의가 중요한 겁니다. 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봅시다. 그녀는 썼다 편지를. 수동태 하니까 어떻게 돼요? 편지가 쓰여졌다. 전치사 구는 버려. 그럼 뭐야? 일형식이잖아. 그래서 삼형식 수동태는 일형식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법칙이 뭐냐면 삼형식 수동태는 그 자체로 무조건 완전하다라는 특징을 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영어 동사의 대부분은 몇 형식이다? 삼형식이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수동태도 대부분이 몇 형식 수동태일 가능성이 높다? 100번 중에 95번은 삼형식 수동태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동태의 패턴을 보면은 높은 확률로 이 문장은 완전할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다. 왜? 얘가 삼형식일 가능성이 95%니까 삼형식은 일형식이니까 무조건 완전하니까. 이런 논리를 머릿속에서 일단 박아놔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닌 문제는 사형식 수동태 혹은 오형식 수동태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도 설명을 하면은 보세요. 사형식은 주어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녀는 주었다 나에게 책을이잖아. 근데 내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책이 주어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주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받았다라고 해석이 돼요. 주다가 받다라고 해석되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해요. 책을 받다. 그래서 사형식 수동태가 사람이 주어가 되면 삼형식입니다. 오케이? 근데 반대로 사물이 주어로 오면은 이렇게 돼요. 책이 제공되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선생님 to me가 와야 되지 않나요? 나에게 제공되었다. 전치사구니까 무시할 수 있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냐면 사형식 수동태가 사물일 때는 어차피 일형식이야. 근데 사형식 수동태가 사람일 땐 뭐다? 반드시 목적어가 와야 된다라는 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식 수동태는 절대 그 자체로 절대 사형식 수동태는 삼형식이니까 동사 자체로 완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네, 그 감각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형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형식은 뭐예요? 이형식이에요. 다시 오형식 수동태는 뭐다? 이형식이다. 뭐가 필요하다? 보어가 필요하다. 그럼 보세요. 오형식 수동태는 이형식이니까 절대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형식 수동태는 반드시 뒤에 보어가 와야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근데 오형식은 뭐 동사가 많아요. name, allow, made. 그리고 보어 자리에 뭐 오는지도 생각해야 돼요. name은 명사를 명사라고 부르다. 이렇게 쓰고 allow는 명사가 투부정사하게끔 유도하다. 이렇게 쓰고 made는 여기 동사 원형이 오죠. 자, 어쨌든 그들은 이름 붙였다. 그를 캡틴이라고. 수동태 되면 그는 불렸다. 캡틴이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수동태가 돼도 뒤에 보어가 남아있는 거예요. 캡틴이라는 보어가 남아있습니다. 밑에 거 볼까요? 그들은 허락했다. 그가 떠나도록. 수동태 볼까요? 그는 허락받았다. 떠나도록. 보어가 그대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는 허락받았다. 여기까지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는 떠나도록 허락을 받았구나. 이 to live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그들은 만들었다. 그가 떠나도록. 그는 만들어졌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역 동사는 보어가 바뀌어요. 사역 동사만 예외적으로 보어가 동사 원형에서 투부정사로 바뀝니다. 이거 예외야. 암기해야 돼요. 예외니까. 자, 쉽게 말해서 뭐다? 5형식 수동태는 2형식으로 간주하면 된다. 그래서 뒤에 보어가 남게 돼 있다. 그래서 2형식 동사 자체로 완전하지 않고 반드시 보어까지 와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수동태의 완전 불완전을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밑에 연습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조금 줄 테니까 잠시 멈춰서 연습 문제 10개의 완전 불완전을 판단한 후에 다시 한번 그 강의를 듣도록 합시다. 자, 다 됐죠?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 1번을 보는 순간 yesterday 버려야죠. 어제라는 부사니까. 여기까지만 봤을 때 자, 수동태는 높은 확률로 뭐다? 3형식이다. 네, 완전합니다. deliver는 3형식 동사거든요. 전달하다라는 3형식 동사예요. 소포가 전달되었다. 완전한 문장이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tell은 몇 형식 동사죠? 물론 선생님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tell은 대표적으로 4형식 동사예요. 뭐뭐에게 뭐뭐를 말해주다.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느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뭐뭐에게 뭐뭐를 말해주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야기를 말했다. I told a story. 3형식도 되잖아요. 그래서 4형식은 거의 3형식도 동시에 되죠. 하지만 4형식으로 주로 많이 쓰이니까 tell, give 이런 애들은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능 문법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자꾸 나오니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주어가 누구야? 4형식일 땐 뭐가 중요해? 주어가 사람 주어인지 사물 주어인지가 중요해. 외워놨죠? 4형식 수동태가 사람 주어면은 몇 형식? 3형식. 목적어 왔어 안 왔어? 왔죠. 완전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돼. 그러니까 그 소녀는 들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책이 쓰여졌다. 3형식 수동태. 완전. 페이퍼가 제공되었다. 완전이야. 이것도 완전이죠. 왜? 선생님 기분은 4형식 아닌가요? 무슨 주어야? 사물 주어잖아. 아무리 4형식이라도 사물 주어면 몇 형식? 1형식. 완전한 문장. 됐죠? 학생은 주어졌다. 이건 안 돼. 이건 불완전한 거야. 5번은 왜 불완전할까? 사람 주어잖아. 근데 기브가 몇 형식? 4형식. 사람 주어인데 was 기분이야. 그러니까 사람 주어인데 4형식 수동태야. 그 몇 형식? 3형식. 3형식은 뭐 필요해? 목적어 필요해.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그래서 5번은 불완전. 오케이. 6번 돈이 제공되었다. 자, 여기서 질문. to 힘이 있어도 없어도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완전하죠. to 힘이 없어도 완전한데 to 힘까지 와서 완전 금상첨화죠. 돈이 그에게 주어졌다. 오케이? 완전한 문장. 그녀는 제공받았다. 당연히 불완전. 왜? 오퍼도 대표적인 4형식 동사. 뭐뭐에게 뭐뭐를 제공하다. 근데 사람 주어니까 이건 몇 형식? 3형식. 목적어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그래서 7번 불완전. 게임이 플레이됐다. 플레이는 3형식 동사. 완전한 문장. 그는 임명받았다. 회장으로. 자, 어포인트가 5형식 동사예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 지금은 많이 하다 보면 느껴지는 거야. 목적어를 보어라고 임명하다예요. 그렇죠? 목적어를 보어라고 임명하다. 그래서 그는 임명받았다. 체어맨으로. 이렇게 5형식 수동태 몇 형식? 2형식이죠. 보어 왔어 안 왔어? 왔죠. 오케이. 가수가 초대받았다. 완전한 문장. 왜? 3형식 수동태. 3형식 수동태는 무슨 문장? 1형식 문장. 완전한 문장.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습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조금씩 감이 오시나요? 네, 3형식 수동태는 1형식이다. 4형식 수동태는 사람일 때 3형식이다. 이거 주의하고 5형식 수동태는 2형식의 느낌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헷갈리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 실질적으로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냐면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죠. Provide A with B, attribute A to B, equip A with B, devote A to B 이런 구조들을 되게 많이 보죠. 근데 수능에서는 이런 A와 B를 동사랑 전치사로 연결하는 이런 구조들이 수동태로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이해를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볼게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수거의 1번 수거의 뜻을 암기해야 돼. 예를 들어서 provide A with B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해석해볼까? 얘는 A에게 B를 제공하는 거야. 다시 provide A with B가 뭐라고? A에게 B를 제공하는 거야. 이 with을 뭐뭐 와라고 해석하면 안 돼.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 그냥 를로 해석이 돼. 그래서 provide A with B는 외워야 됩니다.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걸 왜 외워야 되냐면 provide A to B는 또 달라. provide A to B는 A를 B에게 제공하다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provide A with B 이런 애들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볼게요. 그들은 학생들에게 랩탑, 노트북을 제공했다. 이런 문장이에요. 수동태가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 provide가 월 provided로 바뀌면서 여기 있는 with 랩탑이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럼 이거 패턴을 일단 볼까? 여기도 봐봐. attribute A to B is attributed to teamwork. 오케이? equip A with B was equipped with new computer. 보이죠? 뭔가 구조가 보이죠? devote A to B is devoted to studying. 수동태 뒤에 있는 그러니까 두 번째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분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수거의 수동태는 항상 수동태 뒤에 뭐가 남는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분이 남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석은요? 해석은 수동처럼 하면 돼요. 볼게요. 그들은 학생에게 랩탑을 제공했어. 그러면은 학생은 어떻게 된 거야? 랩탑을 제공받았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다음도 우리는 성공을 팀워크 덕분으로 보았어. 성공은 뭐 덕분으로 여겨졌어? 팀워크 덕분으로 여겨졌어. 이렇게 수동으로. 그들은 갖추게 했어. 연구실에 새로운 컴퓨터를 갖춰놨어. 연구실은 갖추어진 상태야. 새로운 컴퓨터가. 오케이? 학생은 투자했어.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가 투자되었어. 헌신되었어. 공부에. 자,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면은 이제 수거의 수동태에 대해서는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장도 선생님이 시간 조금 줄 테니까 한번 해석해 본 다음에 바로 강의로 이어갑시다. 네, 해석해봤죠? 그러면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많은 학생들, 어떤 학생들? 자, 여기 볼게요. 이게 수거의 수동태예요. PP긴 해. 동사는 아니고 PP야. 왜냐면 many student가 equipped with의 꾸밈을 받고 tend가 동사니까, 그죠? 얘가 주어고. 그럼 여기를 어떻게 처리해? 아까 equip A with B가 뭐였어? equip A with B가 A에게 B를 갖추게 하다죠. 그러니까 A를 B로 그러니까 이거야. A한테 B라는 무언가를 갖춰 주는 거야. 근데 equipped with, be equipped with은 뭐겠어? 뒤에 거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 새로운 버전의 스마트폰을 갖춘 학생들, 그러니까 새로운 스마트폰을 가진 학생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겠죠. 뭐 하는 경향이 있어?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그들의 어텐션을 on 어디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그게 뭔데? 자, 여기도 all attributed to 이게 뭐예요? attribute A to B가 뭐였지?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그럼 B attributed to는 뭐야? 뭐뭐 탓으로 돌려지다. 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뭐의 탓으로 여겨져? 그들의 학업 실패의 탓으로 여겨져. 그러니까 자꾸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 중요하지 않은 일에 힘을 쏟으니까 학업 실패를 하게 돼. 얘가 원인이고 이게 결과야.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수동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수능에서 완전 불완전해서 수동태에 관련돼서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 부분은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추후에 이제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